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김병호 강간 사건, 이거 정말 우리가 제대로 다뤄야 될, 고발 뉴스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뉴스 아닙니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누구보다도 진짜 최전방에서 온갖 화살, 창, 돌멩이 맞으면서 박원순 시장의 억울함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 억울함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SBS가 박원순 마치 시장이 다른 피해자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함으로써 처음부터 이렇게 쫙 가르마를, 박원순 위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더 많아, 이렇게 탁 타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김재련 등이 뭡니까? 이른바 조중동은 물론이고 경향신문 한겨레까지 정의당 소장파 의원들까지 합세하면서 그냥 대한민국을 지난 한 해 후반 내내 정말 위기에 의한 성폭력범, 성추행범 박원순과 그 386은 없어져야 될 세상 세력으로 이렇게 계속 치부되어 왔잖아요. 공격받아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경찰 수사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만, 그 성폭력과 동시에 성폭력도 이루어지면서 4년 동안 그거를 드러내고 밖으로 빼달라고 하는 피해 호소인의 호소조차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해와 호소, 이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근데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 안 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쳐도 가해에 따른 호소니까 호소가 있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호소가 없었다면 가해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호소와 관련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태까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고소인 측에서 이른바 고소장 형식으로 고소인의 주장만이 유일하게 담긴 서류를 어머니를 통해서 유포시킨 그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안 하고 있어. 나아가서 최근에 나온 검찰발 보도에 따르면 피해 호소인이 자기의 핸드폰도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뭘 보냈어. 성추행, 뭐 성적 괴롭힘이라고 느낄 만한 무슨 뭔가를 보냈어. 그러면 피해 호소인이 그걸 그렇게 진짜 내가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성적 괴롭힘이라고 느꼈으면 당연히 그거를 휴대폰 안에 보존해 놨겠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근데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없대는 거야. 가해와 가해에 따른 피해 호소를 방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곧 2개월 뒤면 다가올 보궐선거에 있어서 박원순 네거티브로 해서 젠더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판이잖아요. 자, 그런데 터졌어. 김병욱, 이거는 성적 괴롭힘이 아니야. 성적 괴롭힘 정도가 아니야. 강간. 성적 폭력에 있어서 뭐 수준과 수위를 뭐 비교하는 건 의미가 크게 없겠습니다만 강간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응? 근데 당장 젠더 이슈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제1야당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제가 그냥 제목만 볼게요. 들어오니까. 가세연에서 보도했어요. 근데 가세연의 보도 결과적으로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도 취지는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다가 선거 직전에 빵 터뜨릴까봐 자기들이 먼저 김 빼기 위해서 터뜨렸다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다시 말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공개한 거야. 응?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법정으로 간다 그러면 이 가세연의 보도 태도는 비난받을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세연에 따르면 뭐예요? 이 김병욱이 이학재의 비서 보좌관으로 있을 때 친박의 거두였죠, 이학재. 예. 저 이학재 쪽으로부터도 고소당한 적이 있는데 전두환과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했다가 전두환이 요즘 돈으로 당시 6억인가 그죠? 청와대 금고에 있던 거를 12.16 이후에 박근혜한테 줬다는 말이야. 그 박근혜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 오빠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요즘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한 20채 값인가 그랬을 거예요. 완전히 뒤를 봐준 거지. 전두환 오빠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전두환과 연계를 지어서 제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2012년인가? 그쯤에. 그래서 고소당하고 그랬었는데, 이학재. 거봐요. 돌고 돌아요. 그때 이학재의 이제 보좌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이번에 공천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국임당의 미래 권력인 거야. 김병욱. 근데 그때 당시에 지방 행사에서 다른 국임당 여성 비서들 2명이 포함된 술자리를 했다가 이제 여성 비서들 2명이 이제 호텔방으로 올라갔는데 A씨, B씨가 자고 있는데 B씨를 강간하는 거를 A씨가 자다 본 거야.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특정이 돼 있고 그리고 목격자가 명확하게 있어요. 목격자가 이 문제 제기하는 문자도 입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왜 피해자가 안 나서느냐? 요게 이제 국임당 측의 주장인데 당장 피해자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웅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젠더 그 선거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 이수정 교수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잖아.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이수정 씨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입각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젠더 특위로 들어갔다가 이번 선거 컨트롤 타워에 지금 있죠? 자, 그러면 이수정 씨는 어떻게 보고 있나를 우리는 좀 궁금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요분, 이수정 교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 뭐 이런 책임을 맡고 있죠.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도 참여하고 있고,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확인된 게 아닌 것 같다, 아직. 어? 의혹만으로 일단 김병욱이 탈당하겠다고 발표한 건 잘한 일이다. 심지어 강간범을 칭찬하고 있어요. 응? 의혹만 제기됐을 뿐인데, 탈당식이나 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요. 이게 바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 가지고 박원순을 강간범, 성폭행범으로 몰아갔던 이수정과 그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고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얼마나 이분이 무섭게 느껴지냐면 바로 이 대목 때문이에요.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분은. 어? 정치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문제라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제보 같은 걸 주면서 말썽만 일으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응?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썽만 일으키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응?
라면 피해자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나섰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사건 같은 경우에 김재련 변호사 말고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 경우는 이미 그렇죠. 비서시죠. 비서 A씨. 여기도 지금 피해자가 비서 A씨가 나와 있잖아요. 특정돼 있잖아요. 날짜도. 근데 이게 다른 거죠.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김병우 강간 의혹 사건, 저는 강간 의혹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당보단 우리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김병욱을 강간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강간 피해가 제기되고 있는 상대방. 그렇죠? 피해자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지 마십시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